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원 코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네. 금요일인데 네. 어제 목요일 날 네. 정권이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썩 그러니까 뭐 바지에 방귀 네. 새듯이 썩 한마디 언급하고 갔습니다. 아마 뭐 기자들 불러가 차 한잔 하자 해갖고 쭉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2% 성장이 어려울지 모른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은행장 이주열이가 네. 또 예.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호성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내년 초에는 네. 경기가 호황이 될 거다. 그렇죠. 자, 살아난다. 네. 그 장담을 하고 절대로 2% 밑으로는 안 간다고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3분기 네. 성장률이 0.4%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0.4%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 달 성장이 0.4%인데 네. 연말까지 평균 내에서 네. 2%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이제 남은 재정도 별로 없고 네. 이러니까 이제 설거머니 이제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요. 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저는 작년 초부터 올해 내내 2% 네. 죽어도 안 된다 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가 안 된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 것과 진단을 내리는 것과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된다고 하면서 네. 안이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뒤늦게서 아니네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도 어렵다고 자꾸 핑계를 둘러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보다도 자체 내에서 잘못한 거죠. 자체 내에서 도로가 나빠서 차가 안 달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기아를 네. 소위 말하는 빠꾸 기아를 넣고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제대로 놓고서 D로 놓고 달려야지 차가 가는데 R로 놓고 달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아니면 P로 놓고 달리니까 제자리에서 웅웅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3분기에 0.4% 원래 정부에서 올해 2.4%에서 2.5%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슬쩍 꼬리를 내렸어요. 2.2%, 2.1%로 낮췄는데 이제 2%도 안 돼 1%대로 가지 않거든요. 4분기에 0.97%가 성장하면 2%는 되는데 지금 0.4% 3분기인데 0.97이 되겠습니까? 잠재적인 성장률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20일간 10월 1일부터 예. 10월 20일까지의 예. 20일간 수출이 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 19.2 네.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성장의 핵심이 지금 수출인데 그렇죠. 수출이 20%가량 줄어들고 있는데 네. 4분기 성적이 0.4보다도 더 나쁘지. 네. 잘하면 4분기에 저는 마이너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죠. 마이너스 예, 성장률. 예. 그래서 이 정권은 재정을 풀어가지고 뭐 한 10%쯤 네.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늘려가 네. 돈만 풀면 성장이 될 거라 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환자도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 처방을 해야 그렇죠. 수술을 하든지 해야 그렇죠. 낫지. 네. 처방이 잘못됐는데 약이나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엉터리 약을 쓰면 안 되죠. 예. 뇌출혈이 있는데 심장약 썩어서 안 되잖아요. 네. 예. 뇌 수술해야 되는데 치질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하게 약을 써가 네? 성공한 네. 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뭐 혈압 치료제로서 비아그라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아그라가 예. 엉뚱한 부분에 예. 압력을 높여가 예, 비아그라가 뭐 심장약이라고. 예, 그리고 그런 게 심장약으로 있었죠. 쓴 거죠. 뭐 그래서 성공했다는 얘기 있는데 네. 지금 저기 나라는 저기 심장병 걸려서 예. 피가 잘 안 돌고 심장 박동이 안 되는데 좀 전립선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구조가 정말 나쁜 게 2017년 1분기 때만 해도 성장 기여도가 민간이 87%. 그러니까 문재인 오기 직전에 성장 기여도가 민간이 87% 비중이고 정부가 13%였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 올해 3분기에는 민간이 22%,
정부가 78%. 성장의 대부분이 정부가 돈 퍼부은 결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다 막아놓고 정부가 그냥 돈보따리를 산타클로스로 메고 막 뿌려가지고 겨우 맞춘 게 이게 0.4%예요. 그러니까 민간은 네. 지돈이기 때문에 네. 1원을 쓰더라도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네. 저 최소 투자로 네.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네. 그런 이 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 돈은 쓰는 과정에서부터 네. 슬슬슬 새어나가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 주인 없는 돈이고 네. 이러니까 그 돈의 이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네. 효율성은 그 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 쓴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기업은 다 죽여놓고 정부만 돈을 막 푸는데 작년에 정부가 푼 돈이 저 돈다발 복지가 28조였는데 올 들어서 벌써 41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돈 뿌린다고 청년들 돈 나눠주고 월세까지 내준다고 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참 말장난 참 많이 해요. 저러다가 이제 좀 네. 어디 가서 맞으면 네. 그게 리얼리즘이죠. 예, 뭐 그러다 초현실주의라고 하겠죠. 예, 저러니까 말기주의라고 하든지 저런 식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경제가 2%를 밑도는 1% 성장인 우리 60년대 이후는 3번 있었거든요. 오일 쇼크 때, IMF 때, 2008년도에 왜 리만 브라더스 있고 금융 위기 왔을 때 그때 3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해외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해외에서 큰 쓰나미가 있어서 우리까지 덩달아서 피해를 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번에는 해외에는 잠잠한데 우리가 편집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끼리 자살골 넣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문 정권에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가? 네. 누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는가? 네. 대체로 보면 역대 정권을 우리가 한번 네. 분석해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 네. 때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음. 뭐 자기가 개념을 잡으려 했지만 그분도 군인이라서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전문가 관료 그렇죠. 그때 엘리트들을 뭐 김학렬, 예. 장기영, 예. 또 남도구. 그래가 기획예산처를 본인이 그렇죠. 당시 일본에 네. 이 뭡니까 배상 예, 차관을 가지고 경제기획원. 그걸 갖고 네. 경제기획원을 네, 만들면서 만들어서, 예. 이제 그 돈을 그렇죠. 어떻게 쓸 건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은 네. 최초의 목돈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설립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뭐 땡크 살 돈도 없는 나라에서 목돈이 있어야 투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목돈이니까 이걸 갖고 뭐 하느냐 하니까 이제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세워서 네, 네. EPB입니까? 네. 이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라는 그것도 중장비 만들고. 종합 산업을 네. 육성해야 된다. 네. 또 농협이라는 걸 가지고 농업이 굉장히 그렇죠. 커졌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천수답이었는데 네, 네.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네, 네. 쌀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대충 판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죠. 예.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생산을 시작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도 깔고,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자동차하고 따로따로 됐으면 또 안 됐을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달릴 데가 있으니까 이제 고속도로만 만들고 자동차 없으면 또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영화 감독은 동시에 그걸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신과 함께 1, 2편을 예. 동시에 찍은 것처럼 그렇죠. 동시에 찍은 거죠. 효과를 예. 갖다가 그죠 비용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안 할 거. 근데 지금은 문제는 저기 울산 가서 수소차 한다고 하죠. 어디 가면 전기차 한다고 그러죠. 오늘 또 어제 군산에 갔더라고요. 삼성 가서 또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수소차가요. 되면 좋겠지만 그거 바로 안 됩니다. 지금 전기차도요. 네. 한국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네. 주는데도 전기차 누가 타고 다닙니까? 네. 그리고 조그만한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건 뭐 누가 탑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 한다고 전기차 충전 시설 네. 해놓은 게 전부 낭비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수소차로 한다고 하면서 그 20, 3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가 중요한 게 그거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 부품이 확 줄어요.
그러면 자동차 계열 부품 회사들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우리가 이 가솔린이나 가스 차는 네. 그야말로 이 각종 네. 뭐 연동기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모터 부품이 다 조립되어서 가는 기본기에 네. 있는데 네. 전기차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기 시스템으로 그렇죠. 디지털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또 조립해서 넣는 것도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조금만 사회적 지식이나 상식이 있으면 네. 바로 이 휘발유 시대에서 전기 시대로 넘어가려다가 지금 네. 전 세계가 보면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 망해가잖아요. 네, 테슬라. 예. 그 뭡니까? 전기 자동차 머스크인가 그 산다. 테슬라 네. 완전히 네. 오나 망해가잖아요. 네, 네. 왜 망해가냐? 사우디나 중동의 석유가 거의 고갈되고 석유 시대가 끝날 거라고 한 15년 전에는 생각하고 그렇죠. 전기 시대로 판을 짰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네. 이것도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세일가스요? 왜 셀까? 우연히 발견된 네,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하려고 발전했는가 하면 지열 발전하려고 구멍을 팠어요. 네. 근데 지열 발전이 뭔가 하면 지하로 한 3km에서 네. 5km 파고 들어가가 네. 옆으로 이제 가가 횡으로 네. 안반 네. 안반을 깨면 네. 파쇄를 합니다. 물을 싸서 네. 화학물질을 섞어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뜨거우니까 네. 마그마 네. 판에서 달궈진 구들장에서 네. 물이 붙으면 수증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빼갖고 지열 발전을 하는데 이게 돈도 안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가 한때 지열 발전이 엄청 많았어요. 네. 텍사스하고. 네. 근데 거기에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지열 발전은 돈이 안 되는데 가스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네. 불 붙여보니까 가스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일 안반이라는 데가 그렇죠. 뜨거워서 물도 되지만은 그게 바로 가스나 또 어떤 거는 오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열 발전 기술로 돈 안 되는 왜 지열을 해? 네. 그 열을 올려가 터빈 돌려가 그 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세일 오일하고 세일 가스로 가자 합니까? 그 미국이 이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될 걸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 최소 50년에서 한 7, 80년간 자, 이 휘발유 시대에서 네. 전기 시대로 넘어가는 게 네.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 테슬라나 이런 거는 전기 시대로 갈 거라고 보고 했다가 네. 그런데 지금 무능 수소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써준 대로 가서 읽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장 가서 20년, 30년 구름 잡는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할 게 뭔가 지금 기업이 뭐 때문에 힘든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는 군산 가서 전기자동차 하면서 민노총 위원장 누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노총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름 얘기하면서 그게 치사하더라고요. 노조 각성해야 된다 이 얘기부터 해야죠. 네. 군산 전기자동차 저게 중국 자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GM.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저기 아마 GM 망한 거 그 네. 자리다가 지금 하려고 할 거예요. 저것도 내가 볼 때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중국의 전기자동차를 네. 가지고 GM으로 하는데 지금 벨 소리가 다 나요. 네. 그게 문하고 관련 있는 회사 네. 뭐 그 집안의 사람 누구하고 네.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니는데 그건 정관회가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희한테 또 바이오 헬스를 주장해가 그렇죠. 3대 산업이랬잖아요. 수소차, 네. 뭐 비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바이오 헬스. 네. 자, 이 3대 산업 중에서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하거나 이러니까 네. SK나 네. 막 그렇다 칩시다. 네. 요거는 구색이고 나머지 두 개가 수상해요. 네. 수소차와 바이오 헬스가. 그렇죠.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바이오 헬스로 특례 상장된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신라젠부터 뭐 좀, 네.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음. 한 20몇 개고 네. 30개쯤 된다고 네. 또 네. 올 연말까지 가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오 상장한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 때문에 사실은 특례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문희 주변에 부산 출신 의사 많이 있고 바이오에 꽂혔고 신라젠 가갖고 우리들 병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쭉 문으로 하여금 이런 데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희 수소차에 꽂힌 것도 분명히 저거야. 네. WFM부터 네. 시작해서 그 2차 전지 배터리 네. 다 그런 거 갖고 바람 그렇죠.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문한테 네. 수소차 또 문한테 바이오를 꽂아서 저렇게 비현실적 발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수소차가 20년, 30년 후에 되면 좋은데 그때까지는 뭐 먹고 살죠?
지금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성장했어요. 지금 저기 서울의 지방의 식당들 다 문 닫아서 식당 주인들이 요새 목 디스크가 많대요. 손님이 안 와서 TV에 천장에다 벽에다 걸어놓고 다들 이렇게 하고 텔레비만 봐서 이 목 디스크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조국 뭐 동생만 목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식당 하신 분들 손님이 없어가지고. 밑에만 보고. 근데 지금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줄 쓴 식당도 많더라. 음식만 맛있으면 왜 손님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에요. 여당. 네. 나는 그 수소차 좋다 이거예요. 바이오도 좋은데 그때까지 뭘 갖고 먹고 살지 산업에 대해서 정말 아는지. 옛날에 아까도 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각, 예? 영화 감독처럼 그 PM이죠, PM. 네. 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예, 프로젝트를 어떻게 꾸려가는 전략이 있냔 말이죠. 전두환도요. 우리가 전두환 뭐 5.18 때 비난 많이 하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거든. 네. 잘하는 사람들 그 사실은 간섭 안 경제를 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네.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군인이나 뭐, 정치인들 네. 중에는요. 네. 근데 저 기업에 가서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경제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딱 그런 게 확인이 맞는 게 네. YS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몰랐으면 네. 차라리 손을 떼고 맡기든지 네. 그러다가 뭐 어중간한 것들 시켰다가 삼류들 지금 IMF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못한 것도 있고 그때는 좀 동남아 위기가 또 갑자기 쓰나미가 와가지고 좀 운이 나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YS. 그 양반이 네. 결정적인 게 OECD 가입하면서 세계화 이야기를 그렇죠. 너무 거기도 거품을 좀 거품을 일으켰죠. 일으켰죠. 네. 그리고 이제 DJ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야갔죠. 그렇죠. 저 사람은 전체가 보면 네. 이렇게 술을 둘 때 네. 화가 물고 네. 싹 재보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DJ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들을 좀 써서 그때 경제 그 잘했고 이현재 금감 원장 같은 사람도 저 김종필 쪽에서 추천받은 사람이거든요. 자민련 그런 사람들도 쓰고 해서 DJ가 비교적 잘했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세상 큰 복이 복 중에 복이 전관복이거든요. 전임자복. 예. 전임자가 YS가 내리앉았으니까 예, 기재 말을 먹었으니까 뭐 못해도 본전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경제가 확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보면 상당히 이게 네. 뭐라고 사고 수습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은 DJ 때 벤처를 가지고 사고 쳤거든요. 그렇지, 사죠, 저 거품을 많이 일으켰죠. 예. 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카드. 그리고 각종 게이트들이 자잘한 게 굉장히 많았지 많았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그때 잘 틀어막았어요. 네. 좀 나누면 크게 네. 터질 거를. 그렇죠. 온노비부터. 근데 DJ는 그때 자기 아들부터 뭐 예. 그냥 가라 마. 예. 마 나이스 때 가라. 그 뭐 싸게 떼고 원래 싸게 떼고. 싸게 떼고. 저는 근데 예. 그러니까 크게 터지는 걸 갈 거를 네. 다 이렇게 틀어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뭐 저 사람이라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폭탄이 터지는 거는 좀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 와서는 노무현이 사실 경제 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도 모르죠. 예, 상고 났지만 경제는 잘 네,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노무현도 그래도 보면 사람은 영 아니진 걸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윤종인이부터 장관들도 얘기하고. 괜찮은 사람 썼고요. 예. 예. 이현재 뭐 다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좌파 쪽을 지향했지만 또 한미 FTA라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것도 가지는 하면서. 또 예, 좌측 깜빡이 끼고 뭐 우회전했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문보다는 훨씬 신중하고 겁은 좀 많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YS도 말아먹었다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매너에 빠진 거거든요. 노무현도 왼쪽으로 갔지만은 근본적인 시장에 관한 존재는 인정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은 시장을 인정 안 하고 정부가 주도를 하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정권에 누가 와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통증에다가 그 뼈를 못 움직이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골병이 온몸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누워 있으면은 등에 욕창이 지금 생길 정도로 우리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네. 그냥 저기 죽여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완전히 거꾸로 끌고 가니까. 이 속도로는 정확하게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떨어집니다. 이 속도로는요. 근데 이거를 반전시킬 네.
모멘트가 네. 어디에도 문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속도로는 100% 장담하는데 내년에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제 또 하나 예언을 하면요. 그런데 문이 이걸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지금 카드를 안 쓸 거고 네.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MB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인이 경제를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네. 실물적으로는 감각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기업이 예, 그러니까 네. 뭐 큰 사고 안 치고 저도 뭐 자질구레하게 네. 뭐 비리나 부패 소지는 많았지만 네. 넘어갔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를 뭐 제가 볼 때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네. 어쨌든 잘 겨우겨우 잘 막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제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20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국 제조업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게. 네. 네. 그전에는 제조업이 유지되거나 성장해왔고. 그렇죠. 네. 근데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큰 거 아닙니까? 거의 제조업이 심장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예. 예. 뭐 금융 뭐 이런 거는 피혈관 같은 건데 이거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는 박정희 1960년대 이후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거죠. 근데 그 바탕이 지금 이 바탕이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한국이 노무현 때 동북아 허브라고 예. 금융을 하려했지만 금융에서 한국이 허브가 된다라면 싱가포르처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이잖아요. 은행장을 은행 주주들이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명하잖아요. 한국의 상업은행조차도 투자은행조차도 네.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마당에 산업은행 회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이게 어디 금융 선진국이 돼요? 그다음에- 그냥 정부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이.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제조업을 빼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비슷한 수준의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죠. 뭐 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정부 규제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탕이 못 큰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하면 이게 서비스업이 네. 낮은 생산성으로 네. 또 이 경쟁 과열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 평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간호사가요 한국의 간호사보다 한 2.5배 받아요. 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근무는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네. 서비스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간호사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도 네. 이게 떨어진다. 네. 네. 그리고 뭐 한국의 뭐 IT 벤처를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지금 뭡니까 게임 쪽으로 집중돼 있고 그렇죠. 또 무슨 뭐 포탈 쪽에 집중돼 포탈 있지. 쪽도 네이버 같은 데도 뭐 일본 뭐 진출은 했다고 합니다만 국내에서 이거 댓글 장사하는 데 아니에요? 예. 예, 검색어 장사하고 있고. 그래서 예. 미국의 무슨 저기 실리콘밸리나 네. 이런 것처럼 네. 이 한국 이 IT 산업이 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만한 네. 그런 수준은 한국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도 없고 그만한 기업인들도 없고 예, 여러 가지 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IT업을 한다면 누구나 다 보면 상장해서 돈 버는 코스닥 네. 상장 장사해 먹으려고 네. 주식 장사해 그렇죠. 먹으려지 이걸 가지고 만철수가 하는 보안보험 보더라도 네. 거기가 주식 장사해서 돈이 생긴 거지 무슨 그 자본시장에서 그 네, 증자하고 해서 한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미래가 저는 밝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뭐 대통령의 지도력이라든지 장처간의 문제가 있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가 재벌한테 경제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재벌 3세 중에 눈이 똑바로 달린 친구가 없습니다. 다들 갈수록 엉망이 네. 되더요. 그게 내려갈수록 네. 이게 열성 유전자가 자꾸 나오는가 봐요. 지금 마약이 나고 있고 다 그래요. 글쎄 말이야. 물론 뭐 괜찮은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비교 협회위원인데 다른 3세들은 굉장히 머리도 나쁘고 우둔해요. 저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 못하지만 이재용 그 삼성 회장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 경영 능력이나 경영 감각, 사태를 보는 판단력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LG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 3세들이 굉장히 함량이 평등 미달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심, 변심, 욕심. 의심 많고 마음 잡고 해서 변심 잘하고 욕심 많고. 예? 좋은 걸 안 네. 배우고 나쁜 것만 이제 그 특화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자기 새끼들만 기업을 주다 보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돈만 준 거죠. 그리고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주영 회장과 부인 둘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지금 몇십 명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자체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봐줘야 될 일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3세, 4세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경영권 분쟁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경쟁하고 지금도 재판받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초한 부분이 있죠. 정부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말 세 마리도 있지만 일찍 싸게 털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세금 내고 내고요. 털어버렸어야 털어버려야죠. 되는데 그거 좀 아끼려고 하다가 저런 꼴이 난 거 지금 아닌가 이러지도 싶어요.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도력, 리더십. 저는 저 문재인이가 이재용 자꾸 만난다고 이재용 안심하다가 큰일 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그 나중에 문재인 절대 케어 해주지도 않고 해줘도 안 돼요. 좀 또 가요 다음에. 또 가니까 네. 저거는 지금 뭐 법의 심판을 가서 또 한 번 갈 각오로 저는 회사를 일신을 혁신하는 게 오히려 맞다 여기서 이렇게 봐요.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을 상대로 보고 네. 저 정도로 가야지 네. 여기서 자꾸 정권과의 이 밀고 땡기기 홍보 이런 식으로 등장하다가는 한국 최고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관 김상조가 지금 정책실장을 하고 네. 건강위 위원장 하다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이 호성이라는 경제수석 네. 이 사람 뭐 엊그제 말한 거 보니까 어디 무슨 정권의 무슨 끈앞을 앞잡이처럼 이야기해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게. 경제 수석이면은 경제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이 많잖아요. 일본식 뭐 불황이 온다. 네.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물가 내려가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경기가 나쁜데 물가까지 내려오면 이게 디플레이션은 한 번 골병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나쁜 게 디플레이션인데 그러면 뭔가 공감하고 거기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디플레이션 강구하는 사람은 나라를 뭐 자존심을 매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경제 수석으로서 할 그리고 얘기인지. 말꼬리 잡아가 네. 디플레이션이라면 그러면 네. 돈 풀어야지 이제 이 짓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그다음에 조성욱이라고 이 양자도 성깔 뭐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위원장. 예. 거기도 뭐 재벌 개혁이 미진하다. 재벌 너무 살살 다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윤석훈이라고 건감은 참 그분도 있어도 그렇고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거의 핵심적인 정책에 이 사람들 빼고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다 시민단체에서 숟가락 올리던 사람이에요. 네. 노영민이가 해요. 홍남기는 뭐 이수남 안 하고 경제부총리가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아무도 자기 칼라로 경제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고 날 거를 알고 네. 전부 그냥 서로 입을 닫고 그렇죠. 그냥 내 일만 하는 척 네. 하다가 적당할 때 빨리 나가자. 지금 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적 포용 경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얘기했죠. 혁신적 포용 경제. 그 말만 좋은 거지. 혁신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기가 그 쉬울까요? 나는 문재인 네. 대통령 당신이요. 지금 경제를 모르면 정말로 밖에 제3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듣고 비판을 수용해서 경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해야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도 면하지.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지금 추락 속도가 거의 딱 이 그래프로 네. 그냥 정비례 해갖고 네.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이 추락이 그냥 하드랜딩으로 땅에 박아버릴 건데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받게 되면 솔직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살지만은 그때도 또 부동산 2개 먹을 거야 헐값에 나왔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건데 자영업자들이나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이쯤에서 저러고도 추락이라도 하지 말고 소프트 랜딩이라도 착륙이라도 하게 좀 해보자고 하면서 있는 놈 다 내보내고 막 경제는 밖에서 그래도 국민이 인정하는 옛날의 선수들이라도 좀 불러서 그렇죠. 일단 추락은 좀 막기 위해 비행기 조종을 좀 맡아달라. 네. 나는 관여 안 하겠다. 그렇죠.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해야죠. 하고 해야 이게 다 안 죽지. 이제 이렇게 추락하면요 없는 사람들부터 다 죽습니다. 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경제수석 예. 아웅산가 돌아가신 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예.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소신 있게. 지금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자네가 경제 대통령이야. 문재인이가 한 사람 지정해서 얘기해야 돼요. 정권을 실어줘야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업의 그 활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다양한 불필요한 규제들 이거 과감하게 열어줘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들어와서 만들었던 기업을 억제하는 인건비를 급하게 올리는 그런 각종 조치들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 건지. 예. 그리고 저는 부동산 문제도요. 부동산 건설을 얘기하면은 부동산 투기 앞잡이라고 자꾸 비난하는데 3분기에 성장률 떨어진 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5.2%였거든요. 거기서 그냥 폭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은 억제하는 조치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설까지 다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저는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 소비를 갖다가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네. 무슨 청년 무슨 네. 이 실업자 구제기금이나 네. 노인들 무슨 용돈 주듯이 이럴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네. 건설회사들 네. 중견 건설회사들, 중소 건설회사들 네. 대량 내세워서 한 50조 정도를 지어서 싸게 그렇죠. 분양을 하겠다고 싸게- 대대적으로 건설업을 네. 넣으면 싸게 그럼- 임대 아파트 네. 조정이 되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용 창출 네. 효과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막 지금 다 지어요. 정부 땅 다 동원해서. 그러면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얼마나 고용 창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방에다 지면 소용없고요. 네, 여기 지방은 수도권 고용- 주변으로요. 수도권에 서울하고 수요가 수도권 주변에 많은데. 예, 거기에다가 네. 집중해서 한 정부 돈을 한 50조 네. 넣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 펀드 등을 네. 조성해서 한 100몇십 조짜리 주택 프로젝트를 하면 건설회사들 다 살아나요. 네. 그러면서 고용 창출되고요. 네. 그러면 또 그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또 서민들이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도움을 받고요. 네.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 이렇게 나눠주는 거 중단하고 당장 건설공사를 내일부터 착수하면 그게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그렇죠. 수도권에 수요가 많은데 딱 네. 하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예. 투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도로, 철도, 공항 이건데 예를 들면 거제도에서 김천호는 내륙철도 만들잖아요. 그 자연 환경 파괴부터 그 수요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거제도 김천을 곧 철도를 내륙철도로 하면은 서울 사람이 내려가는 게 많겠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많겠어요. 올라가는 게 많죠. 지방에서 아마 그 거제도 있는 분도 기차 타고 서울 삼성병원 다닐 겁니다. 서울대병원 다니고. 그러면 지방 경제는 저는 더 죽는다고 지역 봐야 돼요. 공동화가 더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초에 네. 망했던 길을 그대로 네. 가고 있는데요. 그 돈 인프라 투자도요. 네. 수도권에다가 차라리 국가 공급 주택을 정부가 이렇게 돈 그냥 찔끔찔끔 푸는 거 다 모아가 대량으로 하게 되면 죽어가는 건설회사 다 살고 거기서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 좀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치로 인해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세금으로 걷어서 지방에다 주면 돼요. 그럼요. 그렇게 예. 하면 되죠. 그건 하면 돼요. 그럼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옛날에 뉴딜 정책처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자, 1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